샬롬, 맵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성경에 863구절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는 중요한 일이었죠. 저는 지금 네게부의 미츠페 라몬에 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막테시 라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게부는 연평균 강수량 200mm 이하의 메마른 곳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시대의 이 척박한 곳에서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시대의 농사, 특별히 네게부에서의 농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극복한 민족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나바티안인입니다. 이들은 네게부에 향료의 길을 개척했고 또 곳곳에 나바티안 도시를 세웠는데요. 이들 나바티안 도시 근처에는 이들이 개발한 농경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니짜나 옆에 있는 비잔틴 시대 나바티안 농경지에 와 있는데요. 이런 농사법을 레인 런오프 파밍 혹은 레인 런오프 아그리컬처라고 말합니다. 빗물 유고수 농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고수란 비 혹은 홍수에 의해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비탈진 곳이나 침투성이 낮은 토양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중 흐르는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법을 나바티안인이 개발한 것일까요? 과연 언제부터 이 농사법이 시작되었을까요? 네게부에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인 기원전 10세기경에 만들어진 소규모의 요새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철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미 네게부를 관할 및 통제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광야의 농사를 장려한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왕입니다. 아수르 문헌에도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통치 기간을 기원전 791년에서 750년 혹은 기원전 783년에서 742년으로 봅니다. 그는 말년에 교만해져서 나병이 드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10년간 아들 요담의 섭종으로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묘실이 아닌 그 옆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감람산에서 유대왕 우시야의 뼈가 묻힌 곳임을 알리는 명패가 발견되어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의하면 우시야 왕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을 굴복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애굽 변방에까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네게부가 우시야의 통치하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광야에 망대와 물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했습니다. 네게부에 유다 왕국 시대에 건설한 물웅덩이, 즉 보르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롯 로츠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빗물을 모으는 것을 보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보르의 복수형이 보롯입니다. 넬슨 글릭에 의하면 이곳은 기원전 10세기 혹은 기원전 9세기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네게부의 특징상 강수량이 아주 낮은데요. 이곳은 해발 950m로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농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보루 덕분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17개의 보루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시대의 네게부 농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네게부 하일랜드라고 알려진 네게부의 남쪽 높은 산지 지형에서 이와 같은 보루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보롯 로츠에서 발견된 17개의 보루 중 8개가 지금도 빗물이 모여 거의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 국경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 이후 1980년대부터 이곳에 대한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고대 네게부의 농사법인 레인 런오프 파밍의 흔적이 대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는 제1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넬슨 글릭의 견해를 따르자면 이곳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어쩌면 우시아 왕이 이곳에 더 많은 보르, 즉 웅덩이를 만들고 언덕 위에 망대 역할을 하는 주거지를 만들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롯 로츠와 가까운 곳에 제1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보르가 또 있습니다. 보르 헤메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보르 니짜나라고 합니다. 나할 니짜나 바로 옆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할 니짜나는 이곳에서부터 흘러 텔 니짜나까지 흘러갑니다. 이곳은 171번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에도 빗물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단식 런오프 파밍의 모형이 있습니다. 다시 미츠페 라몬 쪽으로 이동하면 양옆이 군부대 사격장입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적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계단식 런오프 농사법을 활용해서 현재에도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구글 인공위성 지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츠페 라몬 가까운 곳에 제1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보르가 또 있습니다. 보르하 카찌님입니다. 요하난 아하로니는 보르하 카찌님도 제1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르하 카찌님은 장교의 물웅덩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장교 후보생들에 의해 이곳이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역시 현재에도 빗물이 모이고 있습니다. 빗물이 효과적으로 모이게 하기 위한 유도 수로의 흔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단식 런오프 파밍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고대의 농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쪽에는 주거지 흔적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비슷한 규모의 보르가 2개 더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총 3개의 보르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인데 철기 2시대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곳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언덕 위에 제1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요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메주다타 루호트에 와 있는데요. 이 언덕 아래에 보이는 이 평지를 미쇼르하 루호트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바람의 평지인데요. 아마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인 듯합니다. 그래서 제 뒤로 보이는 이 요새를 메주다타 루호트, 즉 바람의 요새라고 합니다. 이곳을 발굴한 루돌프 코인에 의하면 기원전 10세기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요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졌고 사각형의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요새의 위치는 미쇼르하 루호트가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에 보루로 빗물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유도수로가 요새 바로 앞으로 지나갑니다. 즉 물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요새이면서 주변을 살피는 망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언덕 아래에 있는 보로트 카찌님을 포함한 3개의 물 웅덩이와 이 요새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시아 왕 때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제1성전 시대의 네게부 농사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히르벳 할루킴입니다. 저는 지금 히르벳 할루킴에 와 있습니다. 사방구조의 집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곳인데요. 이렇게 사방구조의 집이 남아있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라는 증거입니다. 제 뒤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곳에도 테라스식 런오프 파밍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골짜기와 그 다음 골짜기 그리고 그 다음 골짜기까지 해서 3개의 골짜기에 테라스식 농지가 남아있습니다. 할루킴에 있는 테라스식 농지의 전체 합을 1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물을 모으는 면적의 전체 합은 17입니다. 네게부에 남아있는 고대 테라스식 농지와 주변에 물을 모으는 곳 면적의 비율의 평균은 1대 18입니다.
네게브는 연평균 강수량이 낮기 때문에 빗물을 모으는 곳 면적이 넓어야만 필요한 만큼의 빗물을 모아서 테라스식 농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대 테라스식 런오프 파밍은 단지 빗물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고운 흙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테라스에 빗물이 흘러 들어올 때 태고 쪽부터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고운 흙이 함께 흘러 들어와서 쌓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도굴꾼이 파놓은 구덩이 같은데요. 이곳에 고운 흙이 두텁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빗물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증발하지만 이렇게 두터운 고운 흙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은 쉽게 증발하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척박한 네게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와 같은 네게브 고대 농사법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사람은 나바티안인입니다. 고대의 중요한 교역로인 향료의 길을 이들이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농사법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게브의 나바티안 도시 근처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다량의 돌 무더기들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미치페 라몬에 오시면 입구에서 이렇게 생긴 조형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텔렐라트 알 아나부를 모형화한 것인데요. 텔렐라트 알 아나부는 아랍어로 포도송이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특이하게도 네게브 나바티안 도시 주변에서만 발견되는데요.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쉬부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텔렐라트 알 아나부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용도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빗물의 유속을 느리게 해서 더 많은 흙이 골짜기의 계단식 밭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바티안인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골짜기의 계단식 밭에 생산량을 더 늘려서 네게브에 더 많은 인구를 거주하게끔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네게브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닛자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닛자나입니다. 향유길과 교회라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장소인데요. 교회가 세 군데나 발견되었습니다. 1935년부터 1937년에 더 콜트 엑스페디션에서 이곳 아크로폴리스와 북쪽 교회를 발굴하다가 다량의 파피루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파피루스를 발견한 장소인데요. 북쪽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말기와 아랍 시대 초기에 기록되었는데요. 헬라어, 라틴어, 나바티안어, 아람어, 그리고 아랍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파피루스 중에는 요한복음 사본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12년부터 618년 사이에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대부분은 일상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를 통해 닛자나를 비롯한 인근 네게브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에 언급된 작물은 밀, 보리, 올리브, 종려나무 열매, 포도, 석류,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레굼이라는 작물도 있었습니다. 이 레굼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7작물과 동일합니다. 네게브의 고대 계단식 런오프 파밍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이미 사용했던 농경법으로 우시야 왕에 의해 더 장려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에 사역했습니다. 어쩌면 우시야 왕 이후 광야의 농사가 활발해진 것을 본 후 이사야 32장 15절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네게부의 고대 계단식 농사법은 나바티안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현재 네게부에 남아있는 흔적은 주로 비잔틴 시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연평균 강수량 200mm 이하여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이곳 네게부가 오히려 빗물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7작물을 모두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삶을 사는 베두인에게도 현대적 농사를 짓는 유대인에게도 네게부는 그저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네게부 성경시대의 농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네게부의 고대 농사는 물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이 물을 얼마나 잘 모으고 활용하느냐가 곧 문명의 발달과도 같았습니다. 제 뒤로 신광야에 나할 신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은 이 네게부를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가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신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묻혔습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 네. 뭔데?